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19일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 겁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국민들은 법원의 판단을 TV로 직접 보게 됐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법원이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줄줄이 허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도나 공공의 이익이 높은 사건들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데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합니다.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인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법정형 기준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감경 사유를 인정할 경우 이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혐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감경 사유 인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19일 선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1심 결론도 함께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를 내릴 지귀현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마무리한 후 이동할 전망입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가 포함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서울 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인사 발령 적용 시점은 오는 23일로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마무리 지은 직후 자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통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2년을 근무하는데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으며 3년간 근무했습니다. 3대 특검 관련 중요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장들은 대부분 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는데 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김 씨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다만 향후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는 총 45명의 법관이 퇴직했는데 김건희 씨 매관매직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을 담당하던 이현복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퇴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AI 시대에 발맞춰 사법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법원의 첫 판단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혐의가 하나둘 유죄로 확정되자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에서 사형 구형을 받고 웃음을 짓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흰색 와이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윤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섭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형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이 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 후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피고인석으로 향했습니다. 백대현 재판장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재판 시작을 알리며 가장 먼저 방청석을 향해 질서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 중 일부는 이날 선고를 법정에서 지켜봤습니다.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내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자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점차 붉어지기 시작했고 간간히 한숨을 내쉬거나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에 헛웃음을 치며 여유를 보였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었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난 윤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변호인단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발걸음을 옮기다 잠시 멈춰서 재판부를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인 뒤 법정을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퇴장 뒤에 법정에는 침묵이 이어졌고 우려했던 방청객 소란은 없었습니다. 법원 밖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몰리며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일부 시위대는 고성을 지르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경찰이 인파를 통제하면서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네, 이제 세간의 관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 선고받을 형량으로 쏠립니다.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한다면 내란죄 특성상 중형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인데요. 실제로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보도에 임광빈 기자입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정기 법관 인사 나흘 전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반성 없이 줄곧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선고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견해가 나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실제 사형이 선고됐던 만큼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검도 구형 때 언급한 대로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인 만큼 사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감형할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만한 감경 사유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구형량인데요.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판례는 전두환 신군부 사건이 유일합니다.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2심에서 형량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긴 했지만 1, 2심의 내란죄 구성 요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같았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기구를 만들어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통령, 국무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강압으로 막았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의 선포는 계엄군의 위력 수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 있다며 폭동임을 인정했습니다. 특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인정해 전 대통령과 같은 사형을 구형한 만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립니다. 국회 계엄군 투입 등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협적인 상황이 조성됐는지 등이 법원이 판단해야 할 지점들입니다. 특검은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포고령 발령과 정치인 체포 시도 자체가 국민의 신체, 자유 등을 강압한 국헌문란 폭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생명, 신체의 자유 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호소용 계엄인 만큼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사상자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 이와 함께 법원은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등 절차적 문제도 살펴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상 참작의 사유가 전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밖에 선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구형의 순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노태우 권력이 권력 찬탈을 위하여 단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와 충격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 등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떠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인 윤석열 등은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통치행위라고 경강부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